오늘 에코프로가 또 9만원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오늘 뭐 검은 목요일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크게 주가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 바람에 에코프로도 역시 뭐 지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얘가 어디까지 떨어진다도 중요하지만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요거죠. 그래서 제가 요 유상증자 발행에 관련돼서 일정별로 정리한 것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핵심이 되는 가격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에코프로를 볼 때는 에코프로 BM을 봐야 돼요. 예전에는 에코프로를 먼저 봤었는데 지금은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가 유상증자 나온 게 아니고 BM이 유상증자가 나온 건데, 유상증자 발행 예정가가 12만 1,200원이에요. 그렇죠. 12만 1,200원인데 오늘 에코프로 BM의 가격을 보면은 지수가 폭락이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에코프로 BM이 여기까지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만 3,400원이에요. 그렇죠. 오늘 최저가가 12만 2천원이에요. 결국은 이 가격을 안 깼죠. 그렇게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12만 2천원까지만 떨어지고 12만 1,200원은 여기까지는 안 왔다 이거예요. 즉, 요 발행 예정가까지는 지수가 폭락이 나와도 버텨주고 있다. 요게 핵심인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요 예정가보다도 하락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정가보다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나중에 요 신주가 발행됐을 예정가보다 싸져 있으면은 누가 이걸 받겠어요? 그렇죠. 이것보다는 높게 주가가 올라가 있어야 싸게 받기 위해서 요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 가격보다도 일단은 반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반등 나왔다가 이러면서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12만 1,2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단기 반등을 노리고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등 시에는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자리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에 따라서 요 에코프로 BM이 12만 1,200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때 에코프로 BM을 사는 것도 있지만은 에코프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12만 1,200원 이하로 내려가서 조정이 나왔을 때에 에코프로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왔을 때에 많이 나오면 21선까지 나오는 거예요. 21선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1선 부근이 또 한번 매도의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코스닥 지수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하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떨어진다 그래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코프로 BM의 가격을 보면서 반등 시점을 예측할 수가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반등 타이밍, 반등 타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께 요 에코프로 BM 유상증자 이후의 반등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딱 요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요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이때에 어떻게 하느냐,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재가 나오면요, 일단 유상증자가 11월 5일 날까지 갑니다. 이때 끝나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11월 5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이제 7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와, 아직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남았어요. 11월 5일이니까 11월 초니까 4개월가량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떨어지겠어요? 막 계속 오르겠어요? 야, 이게 왔다 갔다 이런 현상을 많이 그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일정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을 딱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문자에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도 밀리고 에코프로 또 유상증자도 터지고 이렇게 해서 참 힘들죠. 이러한 와중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자 요것을 딱 적어놨으니까 요 반등 시나리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지금 일단 6월 30일 날
30일 날 공시를 딱 했어요.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기습 공시를 했죠. 양아치처럼. 딱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6월 30일 날 공시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금융감독원은요.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금 조달 목적이나 위험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를 꼼꼼하게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심사 기간 동안은 주가에 공포심이 확 실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가득해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요 심사가 딱 끝나고 효력이 발생해서 인정을 해요. 오케이! 너는 유상증자 해! 이렇게 해서 심사가 끝나요. 그러면은 승인을 하게 돼요. 승인. 왜 예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 지금 계속 유상증자 하겠다고 넣었는데 빠꾸 맞고 유상증자 넣었는데 빠꾸 맞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꾸를 내는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금감원에서 승인을 안 내주고. 그래서 무조건 이게 된다 그래가지고선 되는 게 아니라 금감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요때까지는 주가가 그래서 불안하니까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게 승인이 언제쯤 되냐면은요 7월 중순쯤 돼요. 왜냐면 보통 공시 후에 한 2, 3주 정도 심사하는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2, 3주 뒤에 심사가 나오고 승인이 됐어. 승인이 되면은 요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 3주 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7월 중순, 하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때까지는 변동성이 심해요. 그리고 나서는 얘네가 에코프로 BM이 1조 2천억을 어디다 돈 쓴다 그랬어요? 이 니켈 재련소 사는데 돈 쓰겠다. 그리고 헝가리, 지금 헝가리가 중요하죠. 요 헝가리에다가 시설 투자하는데 더 돈을 쓰겠다. 요 두 가지에 돈 쓴다 그래가지고선 1조 2천억 필요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요렇게 되고 나가지고 요게 진행이 되는가 요걸 또 본단 말이에요. 증권감독원에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 이후에도 보면요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희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1조 2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돈을 한 10배쯤 많이 벌겠네 한 10조쯤 벌겠네 뭐 100조쯤 벌겠네 10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조쯤 벌겠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든 구간이지만 지금은 주가 조정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악재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정도의 시간차를 두면서 반등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당장 매도한다기보다는 좀 반등을 기다려서 매도하는 것이 좀 기다려서 반등 나오는 때가 있으니까 그 때에 맞춰서 반등 시에 뭐 비중 축소라든지 반등을 한번 기다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의 어떤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요 반등 시나리오를 딱 만들어서 드리니까 요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